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는 엄마의 예민하고 우울한 기질을 섬세함으로 특별한 정서적 능력으로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줌마의 애정이 담긴 시선 속에서 엄마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보였었다. 아줌마라고 해서 엄마의 모든 면이 아름답게 보였을까? 아줌마는 엄마의 인간적인 약점을 모두 다 알아보고도 있는 그대로의 엄마에게 곁을 줬다. 아줌마가 준 마음의 한 조각을 엄마는 얼마나 소중하게 돌보았을까? 그것이 엄마의 잘못도 아닌 일로 부서져 버렸을 때 엄마가 느꼈던 절망은 얼마나 깊은 것이었을까? 내가 아는 한 엄마는 그 이후로도 마음을 나눌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했었다. 그리웠을 것이다. 말로는 그때의 일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엄마를 엄마 자신으로 사랑해준 응애 아줌마를 엄마는 오래 그리워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 혹시 저번 영상이나 제 인스타그램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한국 소설을 조금 많이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독한 책들 뿐만 아니라 조금 읽다만 책도 함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 태블릿을 사고 나서 독서량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좀 오래 보는 그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이제 보진 않는데 태블릿을 사니까 밀리를 크게 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독서량이 많이 늘더라고요. 제 서재에는 지금 이런 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거는 청소년 문학이에요. 청소년 문학 하얀 깃털. 잠자기 전에 이런 좀 편안한 청소년 문학을 읽습니다. 하얀 깃털이라는 책이고요. 여러분 영화 10월에 아시나요? 여기도 보면 우체국, 우체통 이렇게 보이죠? 마치 10월에처럼 나미야 잡화점처럼 어떤 시공간을 뛰어넘는 제1차 세계대전에 살았던 어떤 친구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교류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기 전에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마야 안젤루 책을 나는 이게 한국말 뭐지?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안 해. 이 마야 안젤루 책을 어디까지 봤지? 이까지 봤네요. 이까지 보고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이제 이 책을 또 안 봤어요. 딴 거 막 보느라고. 그리고 완전 잊고 있었죠. 잊고 있었는데 이제 밀리의 제목이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안 해. 이 책이 뜨는 거예요. 마야 안젤루는 뭐 인터넷 찾아보면 옛날 그런 인터뷰도 많이 나오는데 아주 우아하고 정말 graceful한 그런 발성으로 말을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뭐 오프라 윈프리도 자신의 멘토가 마야 안젤루라고 했다고도 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 멘토가 되는 어떤 여성 흑인 작가입니다. 읽은 것 같진 않아요. 이거 밀리로 그냥 어떤지 한번 그냥 다운만 받아봤고, 그 다음에 요새 또 틈나는 대로 읽고 있는 게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한 번씩 인터넷에 제가 가장 웃긴 소설, 재밌는 소설 이렇게 찾아보면 항상 박민규 작가의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은 항상 나옵니다. 인천에 처음으로 이제 프로야구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당시 주인공이 중학생이에요. 이제 갓 중학생이 되는. 근데 말을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그 책으로도 있는데 그냥 안 읽고 있다가 이제 태블릿 그냥 들고 다니니까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얘도 간간히 보고 있고요. 재밌어요. 최근 읽었던 책 중에 쇼코의 미소 정말 너무너무 제 취향이었어요. 어떤 안쓰러운 거, 처연한 거, 가엾고 안타깝고 슬픈 그런 내용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김혜란 작가님의 글 느낌, 뭔가 약자에 대한 어떤 애정이 가게 되는 그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제가 추천하지 않아도 이미 다 사실 읽으셨을 것 같아요. 쇼코의 미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쇼코의 미소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신짜오 신짜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와 베트남 아줌마와의 어떤 우정, 그런데 거기서 관계가 끊기고 그 잃어버린 관계, 상실된 관계에서 엄마가 느낀 어떤 슬픈 감정을 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세 번째 한지와 영주라고 하는, 한지는
나이로비의 청년인데 그 친구와 프랑스 수도원에서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낮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같이 산책도 하고 썸 비스무리한 어떤 우정을 쌓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관계가 깨어져요. 이유도 없이. 주인공은 모르는 이유로. 그것도 관계의 상실이죠. 그 관계의 상실에서 느끼는 여러 복잡 미묘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라고 하는 것에서는 본인의 엄마가 그 소위 언니라고 부르는 그런 조금 먼 친척 언니에 대해서 느끼는, 가깝게 다가가고 싶지만 도와주고 싶고 계속 보살피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꺼려지는 그런 관계, 너무 잘 그려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슬펐어요. 근데 저는 슬픈 책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관계의 상실에 관련된 이야기만 아니라 책 전반적으로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장소가 됐거나 본인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 혹은 외국에서의 일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외국에 가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이걸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떠오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호주에 있을 때 정말 나는 너밖에 없고 너는 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한 10개가 되나? 한 이 정도 이렇게 몇 개의 단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매 단편을 읽을 때마다 그 친구가 항상 생각이 났고, 나 스스로한테 어떤 질문을 하게 됐냐면,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어떤 열정이나 친숙함으로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관계를 한 3개 정도 골라야 된다면 나는 어떤 관계를 다시 되살려내고 싶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른 친구는 그 호주에 있을 때 일 끝나고 같이 길에 앉아서 애들레이드 스트리트라고 하는 꽤 이제 번화가인 어떤 호주 브리즈번의 길의 벤치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항상 뭔가 작당 모의를 하고 뭔가 항상 수다를 떨고 그랬던 그 친구 생각이 계속 나고, 그때 그 친숙함, 익숙함, 그리고 서로가 서로밖에 없는 딱 그 친구가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본인의 관계, 뭐 지금도 톡하고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때의 관계는 아닌 그런 끝나버린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꽤 따뜻하고도 약간 서글픈, 외로운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리고 읽다 만 책이 있는데 제가 억지로 끝까지 읽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셀리 누니의 친구들과의 대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독서 모임 같은 걸 하기에 좋을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아이 2명이 나옵니다. 여자아이 2명이 나오고 어떤 다른 부부 커플이 나오고 그 안에서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건데, 한 명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다른 시점이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A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쩌면 여기에 어떤 다른 생각들이 있진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꽤 재밌게 읽을 수도 있을 책인 것 같아요. 셀리 누니는 노멀 피플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이 작가의 이제 다른 소설책 친구들과의 대화를 읽게 됐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이 작가는 미주알 고주알 그냥 뭐 본인 이야기 하는 느낌? 그래서 뭐 방향성이 뭔지를 모르는 채로 읽으니까 좀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끝까지 읽으려고. 끝에 그 조금의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독자를 끌고 갔어야 했나? 라는 책이 있었는데, 히가시노 게이고의 농나무의 파수꾼입니다. 이 나무 크게 보이죠? 나무가 조금 영험한 나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기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 같은 걸 드리는데, 그런 어떤 영험한 힘을 갖고 있는 농나무를 이제 관리하고 그 기념을 하러 신청하는 사람들 관리해주고 하는 일을 레이토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맡게 됩니다. 갓 20대가 된 뭐 그런 젊은 사람인데, 그 아이가 이제 이거를 맡게 되면서 그 나무의 비밀을 풀어나가는 건데, 나중에 어떤 음악과 합쳐지고 뭐 조금 신비로운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드라마나 또 영상 매체로 즐긴다면 좀 더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책으로는 그러니까 소리를 전달해 내는 게 조금 힘드니까 많이 전달되지 않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하나의 그냥 사실, 반전의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앞쪽에 쓸데없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호텔 인수권과 관련된 뭐 레이토의 이모 할머니를 따라가고 행사에 따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말을 왜 하는지를 계속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근데 많은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단 하나의 어떤 반전 이야기, 정말 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근데 그 포인트를 위해서 앞에를 그렇게 길게 많이 썼다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책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이 농나무의 파수꾼은 보통 히가시노 게이고 뭐 라플라스의 마녀, 브루토스의 심장, 용의자 X의 헌신 이런 것처럼 스릴러 추리라기보다는 그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있죠. 그런 어떤 감동 스토리에 좀 더 가까운 책입니다. 이 성가신 사랑, 엘레나 페란테의 성가신 사랑을 읽었는데 또 이 책도 실제로 갖고 있기도 하고, 종이책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종이책을 볼 수 있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종이책을 받고, 그리고 뭐 종이책을 볼 수 없는 환경이었으면 뭐 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이렇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엄마가 자살을 해요. 근데 참 가엾게 엄마가 자살을 해요. 엄마가 바다에 빠져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는 속옷, 굉장히 희한한, 엄마라면 안 입었을 법한 그런 팬티를 입고 엄마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되짚어 가면서 엄마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엄마가 왜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됐는지 뒤에서 하나하나 앞으로 나가는 과정을 담았는데, 이 주인공은 엄마를 싫어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난 절대 엄마와 같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 근데 그 엄마의 죽음에서 하나하나 앞으로 되짚어 가면서 알게 된 것은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엄마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읽기가 막 편한 그런 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막 스펙타클하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전 엘레나 페란테 작가를 너무 좋아해서 이 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시작을 한 거라서 조금 잘 읽긴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닌 상태라면 너무 좋다 뭐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 책을 읽었고, 최근에 또 읽었던 게 제가 몇 번 언급은 했었는데 앞전 영상에서도 화이트호스, 강하길 작가의 화이트호스, 이것도 그 여러 가지 단편으로 구성이 됐었던 책이고, 스토리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됐다는 말이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하나를 던지면서 끝나요. 예를 들면 서우는 어디 있나요? 뭐 이렇게 끝나는데 갑자기 서우는 어디 있냐고 왜 물어보는 거고, 서우는 어디 있냐요를 물어보는 그 질문이 함축하고 있는 게 뭐지? 라는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즉 읽는 독자로 하여금 너무 많은 어떤 그 뇌의 부담을 요구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여기도 적혀 있는데 어디에나 있는 여자들 이야기로 어디에도 없는 장르를 썼다라고 하는데, 정말 어디에도 없는 장르예요. 이걸 스릴러라고 봐야 될지, 네, 좀 근데 신기했어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이 책은 신기했다는 말이 딱일 것 같아요. 그리고 와닿는, 그러니까 와 진짜 좋다라고 싶었던 단편 한 두세 개도 있었고요. 그 외에는 신기하고, 뭐지? 중간에 갑자기 왜 스릴러? 왜 추리 비슷하게 가지? 근데 또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가든가, 맨 마지막에는 또 뭐지? 막 이런 느낌? 신기해서 한번 읽어봐도 될 것 같은 책입니다. 일단 강하길 작가님은요, 2020년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한 그 음복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도 음복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간간히 읽는 책들이 한 두 페이지씩 막 있는 책들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소설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요새 제가 읽었던 책들 아주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책 읽고 빨리 리뷰하도록 할게요.